네, 세계는 우리는 함께 하시는 분이죠.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폭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교수가 좋은 게 방학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교에 주로 머물고 있습니다. 아, 전기값이 들잖아요. 에어컨을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학교 관계자가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학교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어차피.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지금 국내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지금 그 잼버리이기 때문에 좀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좀 짚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제1차관 지내셨잖아요. 네네. 아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지금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해두죠.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 반이 다 1년 15개월, 16개월? 5월에 출범했으니까 1년 3개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로 따지면 예,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하면. 네. 근데 좀 잼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잼버리. 잼버리 뭔 뜻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고유의 말로. 인디언 말이요? 예. 그리고 이게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즐겁고 유쾌하지가 않아서 이게 생존 게임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 4년마다 이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호스트 국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특히 자연과 벗하며 즐겁게 놀아라.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카우트의 행사이긴 하지만, 근데 이 스카우트 연맹, 세계 스카우트 연맹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 각 국가마다 이 국가 행정 수반이 명예총재를 해요. 이를테면 미국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가 지금 현직 대통령이고요. 유럽은 웬만해서는 그 나라의 국왕이 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명예총재를요. 그럼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명예총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명예총재인데요. 올해 보니까 3월 21일 날 추대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용산 대통령실로 그 스카우트 대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명예 추대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1969년부터 73년까지 초등학교 다닐 때 스카우트 단원이었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였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스카우트 출신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스카우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그런 의미의 최초?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스카우트 명예총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 스카우트 대회가 아니라요. 중앙부처의 행안부, 문체부가 여가부와 함께 조직위원장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도지사도 집행위원장이어서 이건 지역 행사가 아니고 국가 행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게다가 우리 휴가 중에도 대통령 부부께서 개영식, 즉 개화식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건 대통령 행사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참석하니까. 네, 중앙정부 행사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통상 저희 정부,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문재인 정부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떠한 행사가 대통령 행사가 되면 대통령 참석이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의 국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대통령이 가시면 이게 국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요. 게다가 대통령이 혹은 그 행사 자체가 보내는 대외적인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참석을 통해서 더 좋은 그림을 낼지.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참석이 그 행사를 빛낼 수 있는 매우 훌륭한 홍보 카드인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4만 명이 참석하는 청소년 행사이고 그러면 게다가 K-팝, K-컬처 뭐 한류 문화가 엄청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소위 우리 소프트 파워에 엄청 중요한 것이니 대통령 행사로 격상이 되었을 때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청와대 시절에 행사의 재반상을 청와대가 직접 점검하고 메시지를 보았던 시절이 있었죠. 대통령 행사는. 네. 근데 그게 좀 얼마나 이번에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저희가 입수한 어떤 고급 정보에 따르면 우리 최종건 교수께서 전직 보이스카웃이었다는. 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보이스카우트였고요. 오래 하셨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의 그 영조장, 그러니까 학교의 대표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고요. 대표를 영조장이라고 합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남자 고등학교였지만 영조장의 가장 큰 임무는 옆에 있는 여고와 함께 그 단원 선서식을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조장 하셨습니까 혹시? 중요한 미션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여고,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영조장과 함께 중요한 협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분은 지금도 기억이 어떤 뇌리에 선연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뭔 소리야 열심히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건 전 보이스카우트로서 지금의 잼버리를 보는 느낌과 감정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 우리나라에 모아놓고 우리끼리 좀 민망한 일들이 많죠. 아니 이게 우리나라였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화장실 문제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뭐 날씨 더운 거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대응이 좀 필요했었던 건데 그거는 좀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청소년 행사를 유치해 놓고 어른들이 좀 무심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일견이 들고요. 이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정쟁화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왜 전 정부를 소환하죠? 2017년 5월에 들어왔던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에서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6개월, 7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돌이켜 보니까 그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있었던 평창 스테디움이요. 그게 황태 덕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가요? 그게 뭐냐면 안보실 비서관이 이런 것까지 다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회의가 많았습니다. 황태 덕장이 있었던 자리는 이 찬바람이 불어오는 길목입니다. 황태를 얼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매우 바람이 심한 곳입니다. 또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계 있는 비서관, 지역 공무원, 그리고 문체부, 조직위원회가 모여서 이 개막식의 추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말씀 다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여야 한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통령실이어야 된다는 문제의식,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탓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한때는 K 방역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항상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라였는데 BBC, AP, 뭐 심지어 태국의 어떤 뉴스까지도 대한민국이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냐라고 그때 좀 하는 목에 거. 좀 힘 좀 주셨구나. 저는 뭐 좋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외교적 차원으로. 근데 아니 저 험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이렇게 무관심의 영역에 뒀었을까? 그리고 우왕좌왕하는가? 결국은 전 정부 탓을 한다. 호통을 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국가 위기관리 대응 능력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위기라고 하는 개념, 자 그럼 잼버리 같은 경우도 위기라고 하는 개념에 포괄이 되는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측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요. 그렇죠. 폭염이 올 거다. 기후와 장소가 오는 곳이요. 그러니까 매립지이지 여러 가지 벌레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해충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방제 노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두 번째는 날씨는 뭐 워낙 더우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운영 미숙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행사로 본다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행사 말씀드렸는데 이 옵틱스 좋은 행사 그림을 연출하기 위한 디테일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건데요. 이게 좀 돌이켜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벅 패싱, 책임 전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방 정부가 했어야 됐다, 조직위가 했어야 됐다, 또 전 정부가 했어야 됐다라는 식이에요. 결국은 지금 세계의 청소년들, 그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매우 고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오죽했으면 미국 단원들, 영국 단원들은 거기서 철수를 하고 서울에 머물거나 주한미군 기준에 머무는 사태가 되면 좀 창피해요. 솔직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나라 그러면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이라는 게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거에 대처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결국은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인 거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부 중앙정부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느냐의 문제이고요. 결국은 제가 이 방송 나와서 늘 말씀드리는 테마가 기본기와 정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아니 뭐 애들 여기 모아놓고 캠핑하는데 뭘 힘을 줘서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은 이 서구 사회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요소, 문화적 요소인 거고요. 4만 명의 참가원들 중에 외국인들은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경험하고 나면 되게 좋은 이미지로 남는 거고요. 그러겠죠. 또 후진국에서 온 친구들은 여기 한번 오기 위해서 펀드레이징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남미 친구들은 서울에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에요. 적금 들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도 여행을 하시다 보면 청취자분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길에 차가 서 있으면 청소년들이 세차 창문 닦아주면서 1불, 2불씩 받을 때 스카우트 펀드레이징이라는 걸 해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가기 위해서 이 돈을 좀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보니 1,000불에서 많으면 2,000불 이상을 모금을 지역사회에서 모금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외국 학생들이 그 나라 지역에 모금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기관리 대응, 우리나라는 뭘로 알려져 있었냐면 국제 행사를 매우 잘 치는 나라로. 올림픽도 그랬고 그 이전에 월드컵도 그렇고 크고 작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매우 환대해주고 의전 같은 것도 잘해주고 안전하고 이걸로 호평이 돼야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우려스러워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범위를 좁혀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정부는 여가부 장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개영식에 대통령 부부가 참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참석하는 거니까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사전에 전부 다 체크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장 상황 다 점검을 하고. 근데 바로 이날 100명 가까운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날이 8월 2일이더라고요. 대통령 부부께서 이제 여름 휴가를 하신 날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폭염 등으로 개영식에서 100여 명이 집단 탈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저는 제가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거는 대한민국 스카우트의 명예 총재로서 개영식에 가시는 건 당연했다. 부부가 스카우트 단원복을 입고 갔던 것은 되게 나쁘지 않았다. 단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 더 면밀하게 점검했어야 됐다. 게다가 대통령의 연설에 그러한 우려 사항들이 담겨져 있었어야 된다. 말씀드리자면
이게 일종의 공약이에요. 전 세계의 청소년들 또 그들의 부모님 그들을 보고 있는 외국 정부들에게 대통령이 단원복을 입고 그래 오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명령합니다. 조직이 그다음에 현장 요원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선의 관리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메시지가 갔어야 되었죠. 그러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제가 그 연설문을 읽어보아도 그런 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참석을 빛내기 위해서 그걸 채워줘야 되는 메시지 그림은 대통령실에서 연출을 조직위와 함께 했어야 되는데 네. 글쎄 그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 여러 나라에서 항의 내지 뭐 문의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창구가 외교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외교부는 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외교부 출신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저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끼리 제가 아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좀 얘기하는 건데요. 8월 4일 전까지는 외교부에 이런저런 문의가 왔다는 거예요. 보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외교 그러니까 다른 나라 공관들이요. 그랬더니 다 조직위로 전화하세요. 네, 이렇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토스를 했다는 네,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뭐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코디네이션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급기야 8월 4일 날부터 TF를 만들었다는 거고 정부에 이런저런 조치를 주한 공관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한다는 건데 제 말씀 뭐냐면 너무 뒷북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릴 때도 바로 그거예요. 네. 그 기사를 보면 외교부는 그래서 이걸 전달하겠습니다. 그쪽에 알아보세요. 이런 원론적 답변밖에 못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외교부는 뒷짐지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세계 150 몇 개 나라에서 보이스카웃이 참석을 하는 그러니까 큰 행사인데 범정부적으로 뭔가가 소통도 안 됐고 뭔가 이게 그 협조도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죠. 전 정부 인사이지만 어차피 대외 참고는 근데 외교부가 돼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대학교 교수이자 네. 전 정부 인사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답답하죠. 왜냐하면요. 똑같은 공무원들 아닙니까? 네. 전 정부 공무원들이나 지금 정부 공무원들이나 소위 늘 공무원들은 늘공은 똑같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예. 그거를 소위 정무직 공무원들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관심도 행정적 지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군가 꽉 잡고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대통령에게 쏠립니다. 결국은 그 말씀은 네. 대통령실이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도 느슨했고 범정부적 협조 체계도 구축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벅패싱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거죠. 저희는 크게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만 생각했던 관점에서 보면 평창 동계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남북으로 구성을 해보니 그때 반발이 엄청 났어요. 게다가 언론으로부터 죽비처럼 두들겨 맞았죠. 네. 감수성, 뭐 민감성, 뭐 공정성, 형평성이 뭐 부족한 정부다. 남북 관계만 본다. 뭐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해 놓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누구가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책임을 집니다라고 하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 세계 아이들 모아놓고 좀 다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만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제가 이게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패턴이 되고 있다고? 이 정부 들어서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크고 작은 게 많았어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번에 오송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용산을 바라보지만 용산의 어떤 직원분들은 전 정부 탓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걸 받아서 정치권에서는 또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현안과 대응을 해야지 왜 자꾸 전 정부를 소환해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기관리 대응 능력은 정부의 실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시는 포괄 안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포괄 안보라는 개념이 군사적 위험만 아니라 비군사적 위험, 비군사적 위기에까지는 이걸 안보의 개념에 흡수를 해서 대응에 들어가는 이걸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래서 뭐 재난이라든지 이 잼버리 같은 경우도 그 범주 안에서 놓고 그러니까 지금 진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통상 안보라고 하면 군사적인 안보, 전통 안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비전통 안보를 우리가 요새 이야기하고 있는 경제 안보, 기후 환경 대응 능력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합치면 네. 결국은 정부가 얼마만큼 상황에 벌어지는 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정부의 세계관과 행정 능력을 반영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벙커에 어떤 군사적 어떤 그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엔 통신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모든 통신망 이런 것도 구축이 됐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CCTV 다 볼 수 있었고 심지어 그 소방관 선생님들이 불 끄러 가실 때 그들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카메라 다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벙커에서 그런 것까지 보세요? 그거 인프라를 다 만들어놨죠. 왜냐하면 저희는 세월호를 겪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훈을 얻었던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난과 안전에 관해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라고 명기를 했고 그래서 안보실장의 업무 영역에 포괄 안보도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재난재해 관련돼서 안보실장도 교육과 훈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겉으로 보이는 게 북한 뭐 이런 것만 보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바뀐 거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정부의 책임성, 영어로 얘기하면 어카운터빌리티의 문제인데 그래서 실력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대응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 마무리 삼아서.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요. 거꾸로 이상하죠. 북한 뭐 위기 안보 대응 뭐 잘한다고 자평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요. 비가 오면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요. 혹은 사고가 나고요. 사람들이 국내에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고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요. 이건 정말 전부 다 한번 앉아놓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콘서트를 며칠 날 한다, 전주에서 한 해 만에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건 기조와 방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와 뭐 전북도라든지 여러 곳이 어떤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라면 통합 관리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그동안 얼마나 원활하게 그러니까 이루어졌느냐는 사실은 총괄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이런 문제다. 이런 지적이신 거. 기본적인 패턴이 사고가 발생해요. 어떤 유형이든. 그러면서 우왕좌왕을 해요.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결국은 한 쿠션 가는 게 우리 정부 탓을 해요. 전 정부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싸워야 합니다. 뭐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각도를 약간 돌려서 이것까지 좀 짚었으면 국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운이 되잖아요. 근데 일단 전직 외교부 제일 차관으로서 국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국가 이미지하고 뭐가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국격이란 말은 영어로 일단 번역이 안 되더만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한다면 내셔널 스테이터스 뭐 이러는데 그건 약간 콩글리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매력도라고 얘기합니다. 국가 매력도. 영어로 얘기하면 attractiveness, 뭐 attraction 이렇게 얘기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당연히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행복이가 이만큼 있어. 그래서 국력이 이만큼이야라고 얘기해서 그게 뭐 어떤 이미지를 발생하고 했지만 이제는 소프트한 면이요. 문화. 그렇죠. 경제, 기술, 게다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국가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 K 방역으로 전 세계에 찬사를 받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의 격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것도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언론 자유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다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국격이 높아지면 국제사회에서는 야 그래 너희 나라에서 국제 행사 좀 많이 해줘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른바 국뽕 콘텐츠가 차고 넘치거든요. 이른바 국뽕 콘텐츠. 이걸 보면 K치안. 대한민국은 새벽에도 여성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치안이 안전한 나라다. 예. 그다음에 K지하철. 보셨습니까? 세계 대한민국 지하철처럼 깨끗하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그 편의성이 좋은 지하철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할 때 어떤 공연 문화 뭐 쭉 열거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전부 다 지금 잼버리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절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잼버리라고 그 연결이 된다라고 해서 이 잼버리라고는 요인 하나가 다방면에 걸친 대한민국의 평가 지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질 않길 바래요. 네. 지금 뭐 4일 정도 남았잖아요. 어쨌든 현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아이들 안전과 그래서 아이들의 좋은 추억 만들어주길 바래요. 예. 다만 BBC와 CNN, 뭐 로이터, 뉴욕 타임즈도 기사가 났던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외신에서요. 외국 반응을 좀 살펴보셨어요? 그 뭐 적나라 하더만요. 어떤 식으로까지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게 스카우트의 모토가 be prepared, 준비하라이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겁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 아까 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의 발언들을 많이 인용하더만요. 부모 입장에서는 속 터지죠.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안전하고 매력이 있고 재미있고 그런 나라를 보냈더니 화장실이 이러네, 먹는 것도 이러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4,000명을 파견했는데 다 지금 빠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지금 관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안 좋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의 보이지 않는 임팩트가 있을까 전 두려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부정적 영향이 다른 분야에 걸쳐서 이제 그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네. 보도로 보니까 이 잼버리 이 문제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한창인데 이거에도 영향 미치는 거 아닐까 우려하는 기사도 있던데. 거기서 제가 직답을 하기보다는요.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막 북한발 위기가 엄청 셌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크게 떴어요. 그런 적이 있었네요. 예. 저희로서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다른 나라 뭐 결국은 참석하긴 했습니다만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는 대한민국의 내부 뉴스, 그다음에 주변 뉴스를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다 체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폭우가 있었던 오송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 능력. 네.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이제 외신들이 국내 언론들보다 더 적나라하게 비판을 많이 외국인 했습니다. 희생자들도 꽤 있었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으면 하나하나 켜켜이 적응이 되는 거죠. 적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매력도가 누적되면서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외교 일선에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피부로 느낄지도 몰라요. 그래요? 네. 피부로 느낀다. 네, 이거는 제가 요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정말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수 정부네 진보 정부네 이걸 떠나서요. 손님을 모셔놓고 국제 행사를 할 때는 온 힘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데미지가 클 겁니다. 88년도에 저희 올림픽 최선을 다해서 치렀고요. 냉전의 종식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했고요. 그리고 91년도에 고성에서 잼버리를 했습니다. 세계 잼버리. 뭐 그것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긴 했으나 어쨌든 올림픽 다음에 잼버리 해서 되게 의미 있는 이미지가 갔었거든요.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4, 5일 남았지만 이건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고 좀 면밀히 대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제 일은 터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에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일단은 지금 남은 일정을 좀 그 매끄럽게 그다음에 향상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치르고 잘 마무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아이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럼요. 청소년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추억을 심어주느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자식 키우는 그 아빠 입장에서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제가 자식을 잼버리에 보냈는데 딱 보도를 통해서 접해오는 게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문제다라고 해버리면 네. 불안해서 살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배신감도 느끼고요. 그러니까요. 보냈던 이유도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세계에서 온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한 건데요. 그러면서 리더십도 함양하고요. 전직 스카우트 단원으로서 영조장으로서 네. 네. 예, 여러 아주 진한 아쉬움을 표하는 네. 이런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못다한 말씀은 없으시죠?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